노후를 지키는 4가지 방패. 세월이 지나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들.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노후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시대에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히 재산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4가지 방패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 건강한 몸, 평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 건강의 절대적 중요성. 건강은 나를 가장 오래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고 정의할 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운동 효과.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대략 1%씩 감소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면 그 감소의 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연구 결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주 3회, 1회 5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12주간 지속한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건강체조, 전통무용, 요가, 기체조 등 노인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140명의 노인과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100명을 4개월간 비교한 결과 운동 참여 그룹에서 의료비 지출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별도의 장비나 비용이 필요 없으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 강화, 혈압 조절, 당뇨병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병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연 1회 이상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근육량은 3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주 2,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 감소율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덤벨 운동 등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의 진정한 의미.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자유입니다. 침대에 누워 생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걷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방치가 10년 후에 불행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습관,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성장하기. 평생학습의 시대적 필요성. 현대는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짧아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한번 배운 기술이나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지속적인 학습 없이는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학습의 효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 연결망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됩니다. 이는 나이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불립니다. 즉, 배우는 습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능력 향상, 치매 예방 효과, 우울감 감소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 학습, 악기 연주, 독서, 글쓰기 등의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종합적인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들. 새로운 기술 익히기.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사용법 등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화상통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독서와 글쓰기.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외국어 학습은 뇌의 인지 예비력을 높이고 치매 발생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벽한 구사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원예, 요리 등의 취미 활동도 훌륭한 학습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이 주는 심리적 효과. 배우는 습관은 자존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며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노년기의 우울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멈추는 순간 세상은 나를 옛날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 진정한 연결의 힘, 인간관계의 건강학적 중요성.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 중인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고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관계. 많은 지인보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단 몇 명이 더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친구의 수는 늘어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은 순수한 관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힘든 시기에도 연락이 닿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인간관계 구축의 핵심 원칙.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가식 없는 대화가 진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호의의 원칙. 도움을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고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조언, 시간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 관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며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투자적 성격. 인간관계는 수학이 아니라 긴 시간의 투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노년에 진정한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관계와는 별개의 개인적인 관계망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나를 지켜주는 원칙, 내면의 나침반. 원칙의 힘. 모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돈보다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원칙이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에서 갈등을 덜 겪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나 후회가 적습니다. 또한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모든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장단점, 감정,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지키기. 돈이나 이익 앞에서도 기본적인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부정직함이 큰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명확한 금기사항 설정.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내 신념과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등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성찰. 정기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원칙과 융통성의 균형.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서 융통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가치는 지키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원칙. 진정한 원칙의 힘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어떤 외부적 도움보다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단계적 접근법. 이 4가지 방패를 모두 한 번에 완벽하게 갖추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권합니다. 1단계 현재 상태 점검. 건강 상태는 어떤가? 최근에 새로 배운 것이 있는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지키고 있는 원칙들은 무엇인가? 2단계 우선순위 설정. 내 영역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부터 시작하거나 가장 관심 있고 실천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작은 실천. 건강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 학습 주 1회 새로운 것 배우기. 인간관계 월 1회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 원칙 하루에 한 번 자기 성찰 시간 갖기. 4단계 점진적 확대. 작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실천의 범위와 강도를 늘려나갑니다. 장기적 관점. 이 4가지 방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의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결론,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삶.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 성취에 대한 욕망, 타인의 관심과 지지 등이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부적 동력들이 하나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습관과 가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 배우는 습관,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원칙. 이 네 가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나의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이 네 가지 방패의 특별한 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배우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배움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며,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원칙을 다듬어주고 강화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지키기 시작한다면 노후의 나는 절대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 건강한 몸과 마음, 진실한 관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이 네 가지 방패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